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세계적인 큰 메가시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도 이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정부 3.0 추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하면은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가까운 곳에 이런 곳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여가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여가 생활이 스포츠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오셔야 되고, 야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오픈한 고척 스카이돔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들도 운영하는 장충체육관을 오셔야 되겠죠. 네. 더불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300만 대를 넘었으니까 연간 이동하는 교통량이 한 17억 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대부분 차량들이 자동차 전용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 대공원 청계천, 그리고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편안히 모시는 이제 화장장과 묘지 관리까지 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또 더불어서 즐겁게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서울시설공단입니다. 네. 숨어서 서울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암 말씀하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나 무슨 간선 이 서울시의 도로나 다니면서 서울시설관리공단 크게 써놓으시는 건 못 봤는데 이 형들은 자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 있는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3.0 추진 유공 국무총리상을 시설공단이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그야말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개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답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3.0이 그런 취지를 반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탁월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죠. 네, 요즘 이렇게 몇 점 0 붙이는 게 좀 유행입니다. 자본주의 4.0, 정부 3.6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데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은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정부 3.0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다양화되었고 다양화된다는 것은 개개인별로 바라거나 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정부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기대에 일일이 맞춤형으로 보답을 못 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의 정부가 공공정보, 공공 데이터를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또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동시에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기대에 맞춤형으로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게 정부 운영의 새로운 개념 시스템, 그게 정부 3.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령 서울시의 경우에 곳곳에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대에 얼마 요금을 받고 차량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내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싼 값에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혹은 허탕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할 텐데 그런 예. 가운데 이제 국민총리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정부 3.0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상하시게 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인정을 받은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네. 두 가지 부분이 좀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상에 네. 그 차량 소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예컨대 강변북로에 네. 반포에서 성산까지는 15분. 음. 이런 이제 아마 많이 익숙하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디에 보실 지금 뭐 텐데. 혼잡 사고 이런 거 정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좀 탁월하게 재미있게 좀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거하고 요 인근에 이제 135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혼잡 통행료 징수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아주 재미있게 해소했다라는 두 가지 점을 좀 탁월하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교통정보 데이터를 이제 개방했다 이 내용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통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길에 운전을 하면서 보는 그런 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또 수집하시고 개방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교통정보 자동차 전용 도로상에 네. CCTV와 루프 검지기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 정보를 예. 데이터를 바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각종의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네.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정보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그리고 경기도와 이렇게 네. 협업을 해서 각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쉐어를 해서 공유를 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더 높이고요. 그렇게 통합된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민간 회사에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이걸 제공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시간 CCTV 정보를 표출해 줌으로써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주말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빅 이벤트가 있다. 네. 그러면 제가 반포에서 출발해서 네. 월드컵 경기장까지 얼마의 시간에 몇 분이 갈 수 있는지를 소요된다.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그 기호에 눈을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칭찬을 받은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이나 이런 정보 공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점은 인정받으셨군요. 공공기관들끼리는 뭐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민간에게까지 그런 거를 개방한다는 게 꽤 혁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통 뭐 이런 저도 그런 교통정보 이런 데 보면 어느 지역에 CCTV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공유되는 거군요. 저희가 운영한 CCTV 상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네. 제공 받으시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사실 뭐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개인 침해, 정보 침해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그 장사 여담입니다만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회사 내, 그 매장 내 이런 것들 다 CCTV로 그렇죠. 몇 예, 시에 문 예, 열고 손님이 예. 몇 명인지 다 아시더군요. 예.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산 135 터널의 혼잡 통행료와 관련해서 시스템 개선된 것도 이번에 그 수상받으신 그 주요 내용 가운데 성과인데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남산 135 터널은 잘 아시다시피 도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요. 면제 차량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 완전히 면제를 하는데 저희 그 징수 요원들께서 그 확인을 할 때 장애인 차량 등록증이 없으면 네.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고 확인을 하고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깜빡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안 가지고 통과했을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은 바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서류를 떼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이런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답지가 됩니다. 네. 이런 문제를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것이죠.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갖고 있는 장애인 정보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장애인 정보를 저희들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장애인 정보와 일치시켜서 네. 차량 번호만 확인하면 그 차량이 장애인 등록 차량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 후 차량의 그 차량 등록번호를 일일이 다 이제 미리 등록을 해서 그걸 검색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꽤 많은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장애우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증명할 것이 없으면 사실은 통행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실 내가 장애인이다. 이걸 이제 개선하시는 과정이 힘드니까 그걸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개선 하시고 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계량적으로 보면 민원의 숫자가 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0만 건 정도가 그냥 통행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받는 대상 차량이 되는데요. 그 절반이면 한 5만 건 정도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발생시키는 소요였으니까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께 편안한 그런 통행을 보장해 주는 게 더 값진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 3.0 추진 과제로 인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시설공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규 이사장님 만나 뵙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정보의 공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남산 135 터널의 시스템 개선 이런 걸 해서 인정을 받으셨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된 것도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예. 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 시내에 그 스타렉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란 노란색, 스타렉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게 427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네. 이제 특별 교통 수단인데요. 그 차량이 최근 5년 동안에 약 3억 2천 건의 이동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면 어디에 콜을 받아서 어디까지 모셔드렸고 몇 시에 어떻게 이동했다.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다. 이런 네.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총 38분의 콜 상담원이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배차를 하고 예. 또 민원도 응대를 하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접수받고 수작업으로 배차를 하지 않아도 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차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빅데이터를 카이스트에서 전체 분석을 해서 가장 적확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협업의 사례이고요. 그 결과가 전체 운영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콜 담당하는 그 여직원들의 이제 업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지난 네. 7월부터 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성과가 그러면 나오고 업무의 있겠습니다. 한 예. 전체 배차 시스템에 저희들이 이제 지표로서는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냐 예.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약 13% 정도 대기 시간이 단축된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더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대기 시간이 단축되면서 실제 하루 내에 장애인 분들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런 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도 참 대단하고요. 빅데이터라는 게 참 능력이 있네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언제 네. 어디서 이용하셨던 분이면 거기서 또 이용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자동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이동하는데 뭐 일반 택시를 타실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를 아주 소중하게 이용하고 계신데 또 보면 배차 시간이 일반 차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고요. 신문 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서비스가 어쩌고 이런 잘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그래서 또 한편 부담스러우신 측면도 있겠어요.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네. 분들이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정성껏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적은 대수의 차량을 갖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에서 거의 9만 명에 가까운 분들을 저희들이 매일 모셔야 되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예.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하고 운전을 확보해서 이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 그 결과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동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뭐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일들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계신 거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을 했는데 고척 스카이돔을 운영하는 곳도 서울시설공단이세요. 아주 서울의 명소하고 중요한 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고척 스카이돔이 지난 11월 4일 날 본격 개장을 했는데요. 예. 공사 기간 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프돔에서 출발해서 완전돔까지 오게 됐고 프로야구와 아마야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연중 365일 24시간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컸고 또 야구인들의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야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좋은 시설이 아닌가 싶고요. 개장 전부터 개장 직후까지 이러저러한 불편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 개장식하고 그날 쿠바하고 국가대표 그 야구팀 평가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일날 1차전을 하고 5일날 네. 2차전을 했는데요.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연습하는 걸 제가 직접 예. 지켜봤는데요. 김인식 감독님하고도 네. 잠깐 상의를 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이러저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요. 국가대표 경기를 14,000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대부분 그래도 좋은 시설에 만족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을 봐서 저희들이 꼼꼼히 준비한 부분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프리미어 12 리그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쿠바하고 여기서 평가전 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8강전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쿠바하고 이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강 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이렇게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연장으로서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실내 돔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예. 돔 경기장을 기왕에 만들면서 서울시의 고민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야구를 365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없는 빈 시간대에 실내 경기장에서 공연하기가 참 좋은 그런 네.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설비를 같이 갖추게 되면 복합 문화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과 위 지붕의 색깔이라든지 음향을 만드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화 공연도 즐기고 또 야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엑소 팬 미팅이 직접 현장에 있었고 네. 23,000명의 관중들이 실제 와서 아주 즐겁게 공연을 봤고요. 그걸 주관한 SM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평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서남권의 최초의 복합 문화시설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 이렇게 멋진 경기장과 공연장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나 시설, 주차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서요. 이게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업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문제 관련한 그런 것들도 함께 협력을 하고 계세요? 네, 위치로 보면 교통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의 916, 1호선 916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출구로 나와서 저희 고척 스카이돔까지 오시는데 한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로. 한 12, 3분 예. 정도 걸리는데요. 이 불편함이 좀 있어서 좀 시에서
서측에 있는 출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내년 2월에 완공이 될 텐데 예. 3분 이내에 야구장이 바로 들어올 수 네. 있는 그런 이동 편의가 대중교통으로서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이 될 것이고요. 버스 중앙차로대를 연장을 해서 예. 대중교통으로서 이동하는 부분은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여건은 대체로 이제 완비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이제 야구 경기에 약 10%의 관중이 차를 가져오는 걸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야구 경기를 보러 오실 때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불가피하다면 주변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큰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로 공구상가라든지 예. 종합유통센터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예. 공유하는 계획을 예,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국무총리상 받으신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에 앞으로의 또 열심히 하시겠지만 계획과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하는 업무가 실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풍요롭게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잘 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불편하시거나 더 개선되거나 또 바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 공단 업무에 200% 반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